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BB테크. 아, SBB테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원에 10% 갖고 오, 있습니다. 4,500원이시면 지난주에 혹시 매수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아, 그래도 조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언제까지 가져가 봐야 할지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세 분 모두 긍정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SBB테크를 비롯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탑스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SBB테크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시간 내에서도 좀 많이 올랐었죠. 좀 LG전자 쪽에서도 이 10조 가까운 금액을 뭐 R&D도 그렇고 M&A도 그렇고 자체적인 로봇 사업에 대한 기술 투자한다. 그러니까 원래 한 작년 정도가 한 5에서 한 6조 정도 LG 쪽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10조까지도 늘리는 걸 봤을 때 이제 이 대기업들의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작년 그 연말에도 정부 쪽에서 로봇 지능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장적인 상황도 있었고 시장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률이 줄어들면서 로봇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잘 많이 반영이 좀 못됐던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 슬림화를 해야겠지만 이 SBB테크처럼 뭐 감속기나 어떤 이 로봇 안에서의 그 가장 큰 어떤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SBB 테크의 어떤 협동 그 로봇 안에서의 감속기 이런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로봇주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지금은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은 50% 이하로 되고 있죠. 한마디로 유보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대기업들이 뭐 M&A나 또 R&D 또 이제 앞서서 LG전자가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투자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도 그렇지만은 몇 년 후를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시청자분도 지난주에 주가 좀 반등했을 때 좀 오르는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중 자체가 10%면은 큰 무리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 이상 이런 그 비중을 갖기에는 성장주는 좀 제한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포트에서 비중 그리고 가격이면은 저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BB테크 지금 비중도 적절하고 매수가도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주들이 워낙에 뜨거웠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탑스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올해 로봇주를 좀 보려면은
작년처럼 이렇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얘기 나오면 삼성에 관련 종목들을 보고 LG 얘기 나오게 되면 LG 종목들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도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얘기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랩스의 뭐 참고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랩스의 김상배 기술 고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네이버를 로봇 기업으로 불러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로봇 쪽에 새롭게 본다면 네이버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뭐 여담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어쨌든 이제 뭐 삼성이 한다, 뭐 현대가 한다, LG가 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대기업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삼성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할 것이다지 아직 할 수 게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레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올해 상반기에 상반신 휴머노드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 걸려서 드디어 나올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뭐죠? 예전에 인탑스 관련돼 가지고 인탑스가 아니라 그 보픽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뭐 생산을 안 한다 머리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그때 한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보픽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서 B2B가 아니라 B2C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나올 만한 뉴스가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탑스 같은 경우 주가 좀 반응이 나오고 단지 SBB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보핏 관련돼 가지고 감속기 이슈가 조금 이렌시스 쪽으로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SBTech하고 이렌시스가 같이 이제 감속기 이슈가 있는데 이렌시스 쪽으로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반응은 나오겠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큰 반응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렌시스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상승은 나오겠지만은 뭐 인탑스라든지 뭐 이렌시스 대비해서는 조금 반등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결론은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되고 뭐 이제는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제 어디 부분에서 걸릴까 그 부분은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요 종목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51,500원대에서 걸릴까 아니면은 뭐 56,000원대에서 걸릴까 이거 뭐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유 있게 돌파될 자리만 계속해서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계속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작스러운 어떤 뭐 리스크가 나와서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저는 SBB 테크 뭐 가져가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차트적으로도 뭐 기분 좋게 이제 상승이 좀 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 이슈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로봇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말씀드리고요. 굳이 가격대 뭐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51,000원대 뭐 저항대, 6만원대 저항대 이 부분만 좀 확인해 가시면서 수익폭을 뭐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뭐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안정적으로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오늘 한미 사이언스를 네. 들어갔거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네. 시간에서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아, 네,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43,500원에 20%. 아,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빠르게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중립 두 분, 긍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이슈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신일섭 소장님이 그래도 긍정을 유일하게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워낙에 급등했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 조짐이 오늘에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경영권 분쟁 이슈보다는 그 본질을 보는 거죠. 경영권 분쟁 이슈는 뭐 되면 좋은 거고 그 금호석유라든가 한진칼처럼 뭐 그렇게 급등하는 이슈가 되면 땡큐인 거죠. 근데 한미약품이 오르면 좋은 거죠. 지금 그 한미약품이 원래 2015년에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모든 기술 수출을 다 반환당하면서 약간 좀 주눅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미약품이 남긴 그 유산이 지금 와서 꽃피우고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이 됐던 오스코텍이 됐던 지금 그 레고캠바이오든 알테오젠이든
한미약품의 저 R&D를 통해서 그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R&D에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들이 각성을 했거든요. 저 당시만 해도 한미약품만큼 저렇게 R&D 매출액의 10%를 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네릭 만들어서 그냥 팔면 되니까. 바이오 시밀러보다 제네릭 만들기 더 쉬워요. 화학합성 의약품에 그냥 레시피만 베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뭘로 커버를 치는 거죠? 영업력이요.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같은 영업력, 영업 조직을 엄청나게 키워서 영업사원을 굴리면 잘 팔리니까 병원이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모님들 구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이런 필요가 없었죠. 근데 한미약품이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다른 것들의 씨앗이 됐다. 그리고 이제 씨앗이 되고 나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각을 많이 못 나타냈고 그 뒤에 주눅이 들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미약품이 그 당시만 해도 기술 수출했던 대상들이 전부 다 다국적 제약사 유명한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회사들이랑 하는 거 보면은 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나스닥에 상장은 되어 있는데 바이오텍인데 전부 적자.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머크의 키트, 요즘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보시면 머크의 키트로 다 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병용요법을 하고 있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주가 엄청 뛰었다가 지금 상폐된 게 수두룩하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그게 머크의 키트로다가 병용요법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1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0건 중에 하나인데 머크의 키트로 머크한테 하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바이오텍 조그만 회사가 그 기술 하나를 기술 수출을 하나를 했다면은 거기에 목을 매겠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그 뒤로 작은 바이오텍들을 선택한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한미약품의 기술을 그 회사가 받아갔어요. 그럼 어떻게든 임상을 끌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겠죠. 머크 같은 입장에서는 1000건 중에 900건이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한미약품의 장점이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풀리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한미약품에게도 이제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 15년도 11월 달에 70만 원 찍도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한미약품에도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로봇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JVM도 갖고 있죠. JVM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이제. 지금 로봇이 확산되는 건 좋은데 확산되니까 힘이 약해졌어요. 그건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로봇이 계속 강하려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가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가 가는 와중에 밸류체인이 돌아야죠. 두산 로보틱스가 쉬고 있으니까 주변부로 확산은 됐는데 예를 들어 T로보틱스라든가 고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산된 거죠. 로보스타가 안 가다가 왜 가요? 산업용 로봇이어서 안 갔죠. 협동 로봇이 가니까. 그러다가 그쪽에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가 나오면서 가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안 가지만. 근데 이게 확산이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JVM이나 큐렉소가 다시 갈 확률이 있죠. 의료 현장이나 약국에서 쓰이는 거. 큐렉소는 의료 현장, 병원에서 쓰이고 JVM은 약국에서 쓰이는 로봇팔이죠. JVM이 다시 가면은 여기에 또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JVM 아직 두 번째 시세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당연히 후발로 있을 수밖에 없죠. 지주회사니까요. 거기다가 경영권 분쟁이 뭐 더 불거 이뤄진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없더라도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한미약품과 JVM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본업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 우리 천사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밀린 만큼 이 종목들도 운봉을 보여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836님의 지오 엘리먼트 비중이 꽤 높으십니다. 비중이 50%고요. 매수가 11,800원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159님의 BH도 지금은 21,000원에 40% 들고 계시는데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죠. 잠시 뒤에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6님의 한미약품은 36만 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이 10%인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음봉을 보였죠. 이 종목도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1364님의 DS 단석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이죠. 31만 원대면은 상장하자마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오 엘리먼트 우선 비중이 너무 50%좀 많으시고요. 뭐 우선 이 증착 장비, 그 웨이퍼로 고정시키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상반기까지는 흑자로 이어지다가 역시 이 다른 이 반도체 장비 업종처럼 이 적자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뭐 AI 쪽과 이쪽으로의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없고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AI와 관련 또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분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지만은 역시 애플과 가장 아이폰과 연결이 되면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덕을 잘 못 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BH 같은 경우도 이제 비중이 높으세요. 40% 정도면 좀 높으신 상황이니까 비중을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도 저는 좀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이 30% 이하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의 향후에 뭐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한미약품이 물론 이제 한미그룹과의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있겠지만은 뭐 그 전에 좀 미뤄왔었던 어떤 투자,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저는 계속 신약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상장 이후에 뭐 주가적인 측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좀 겪어왔으니까 저는 좀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뭐 폐배터리 쪽에서의 이 가치는 있지만은 저는 좀 그 비중을 이 정도만 유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펩토론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500원에 비중은 40%. 아,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예, 시청자님, 아니, 어떻게 불타다 보니까. 아, 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네, 예.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그게 좀 됐어요. 아, 네,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의견이 조금 나뉜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으로도 바꿔주셨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도 워낙에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제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나쁘다거나 비만 치료 시장이 나쁘다거나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이게 주식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게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 시장이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맞죠? 그 맞습니다. 맞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산업 트렌드가 가는 거하고요, 주가 가는 거하고 동조화가 될 때가 있지만은 비동조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면은 펩토론 바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위고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가 조금 테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테마가 있다 보니까 요거 펩토론 포함해가지고 몇몇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잘 갔었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이게 그렇긴 한데 뭐 암젠도 참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비만 치료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가 비묘한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고 테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옆으로 누웠을까요? 펩틴이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좀 유행 트렌드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부터 요 9월 달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인해 가지고 이미 충분히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이 들어간 기업이 두 군데거든요. 한미약품하고 한 군데가 일동제약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미약품 일동제약 두 군데밖에 제가 본 임상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아직 페트론 같은 경우는 본 임상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 임상도 아마 안 들어갔을걸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작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 비만 치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치료라는 테마가 조금 식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지금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뭐 넓게 보게 되면 한 28,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4만 원 28,000에서 4만 원 박스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었던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비만 치료자는 이슈가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버틴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얼마만큼 선반영이 됐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비만 치료자 이슈가 완전 다 선반영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28,000원대 지지한다라고도 감히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싶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수익률 관리, 리스크 관리 두 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중을 봤을 때 수익률 관리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위에 지금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28,000원대 가격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화주신 시청자분한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지받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비중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중 40%가 금액으로 봤을 때 많다 작다 이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적정한 수준인 거고 본인이 부담이 된다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지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가 이미 작년에 많이 선반영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 조금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식다 보니까 자칫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정이라는 의견을 드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가격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28,000원대 정도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야 될 가격이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지켜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펩트론은 28,000원 이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